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2019년 뉴토플 라이브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자, 강의 보고 계신가요? 네. 자, 오늘 혹시 시험 보신 분 계실까요? 네, 지금 이제 뭐 승준생님, 그리고 승혜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댓글 달아주시고 계신데, 자, 아마 오늘 시험 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오늘 시험을 안 보셨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시험을 보실 분들, 데뷔하실 분들, 이제 참여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참여하신 분들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 이제 또 쿠폰이 나간다고 하거든요. 치킨 쿠폰 나간다고 하니까 그럼 주말에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시험 보신 분 계시다면 한번 글 좀 넘겨주실래요? 없으신가요? 자, 이게 지금 조금 제 강의 나가는 부분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 쓰시는 거랑 약간의 시간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올렸는데 제가 좀 늦게 봤다 라고 하시면 이제 제가 그거 읽고 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019년 8월부터 뉴토플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고, 그리고 또 이제 바뀐 부분에서 어떻게 또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좀 나왔고, 내가 또 어떻게 하면 다음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지, 예,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우리 바뀐 시험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난번에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가장 크게 바뀐 부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플 사이트에 가시면 이 박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19년 8월 1일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졌다라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이전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웬만한 뭐 인터넷 사이트에 많이 보일 수 있었던 그런 상태이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2019년 8월 1일 이후에 바뀐 부분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바뀐 부분 보시면 우선 지문의 개수는 어떨까요? 3개, 4개 똑같습니다. 그죠? 네. 자, 누굴까 지금 저희 선생님 오랜만에 대략 6년 만에 다시 준비해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얼굴을 직접 제가 뵙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알아봐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근데 이제 아마 오랜만에 준비하셔가지고 약간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오히려 토플 시험이 좀 더 쉬워지고 보기 편하다라고 하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간 보세요. 지금 우리가 3개, 4개 지문의 개수는 똑같았지만 이제 문제 개수가 12개, 14개에서 10개로 네,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시간도 이렇게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섹션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선생님과 진행하실 거기 때문에 리딩 부분만 먼저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좀 더 상세하게 요거 말고도 다른 부분이 또 어떤 부분이 좀 바뀌었느냐. My best scores라 그래서 점수가 이제 나의 최고점들만 모아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유효하지 않았지만 8월 1일 이후부터는 내가 8월 1일에 시험을 봤던 게 리딩은 점수 잘 나왔어요. 근데 리스닝이 조금 못 나왔어요. 그렇다 하게 되면 다음번에 시험을 보실 때 리딩 점수와 리스닝 점수를 합치셔서 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리딩 점수가 전에 25점이었고 나중에 본 시험이 25점, 리스닝 25점이다. 그럼 합치시면 벌써 50점 나오죠? 다른 과목도 합치셔가지고 베스트 스코어를 내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ETS가 조금 더 편안하게 학생들이 이제 좀 준비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제도를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준비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토플 시험 간격 우리가 보통 한 번 보고 나면 12일 이후에나 보기 때문에 2주 간격으로 볼 수가 있었으나 이제 3일 간격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그냥 매주 한 번씩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가운 소식 맞나요? 반갑긴 하지만 그만큼 비용이 좀 든다라는 건 있죠. 하지만 그래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되게 이제 좀 급박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을 좀 여러 번 보셔가지고 합산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웃음표 하시는 분 오랜만이에요. 쉬었다가 올해 다시 준비해요. 누구실까 궁금합니다. 네, 혹시라도 힌트를 저한테 주시면 또 제가 더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오랜만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바뀐 부분을 잘 신경 쓸 필요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My Best Score 같은 경우는 이미 점수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점수 나오고 합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시험 보실 때 여러분들 좀 신경 쓰실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제가 오늘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만이 아니고 또 지난번에도 시험을 보고 왔을 때 지금 저한테 자꾸 더미가 걸리더라고요. 더미가 걸리는데, 자, 더미가 걸릴 때면 지문이 몇 개가 나온다고요? 지문 4개가 나오는 거죠. 그쵸? 자, 지문 4개가 나오지만 그 중에 유효한 지문은 몇 개? 3개고 그 중에 하나는 더미입니다. 근데 몇 번째 문제가 더미다? 알 수 없죠. 그쵸? 자, 더미는 몇 번째 나온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다 푸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처음에 박스에도 보여드렸던 시간을 보셨겠지만 지문에 이제 우리 이제 주어지는 시간이 60분에서 80분이었다가 이제 줄어들었어요. 54분, 72분 줄어들었는데, 근데 자, 제가 오늘 지문 4개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받게 된 지문의 시간이 72분인 거예요. 근데 72분을 그냥 72분, 72 minutes 이렇게 안 하고요. 1시간 12분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은 거꾸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험 볼 때 너무 당황했던 부분이 뭐냐면 한 지문당 할애해야 되는 시간을 거꾸로 계산하니까 생각보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시험을 볼 때 처음에 적어놨어요. 맨 위에다가 72분. 그다음에 몇 분? 두 번째 지문은 몇 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계산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72분 다음에 두 번째 지문 몇 분 들어가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글 늦게 써주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54분이죠. 그리고 36분, 18분.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좀 적어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예전에는 20분, 40분, 60분, 80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안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뒷자리 숫자가 딱딱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네, 이렇게 웃음 표시하신 분이 이제 54분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게 시간차 때문에 아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쨌든 72분, 54분, 36분, 18분 계산을 해 놓으시고 나서 문제를 푸셔야 한 지문당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할애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일 많이 바뀌는 부분인 거고, 근데 이제 리딩의 더미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54분부터 받으셔서 54분, 36분, 18분 받으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문에 필요한 시간이 바뀌었다. 그 또 한 가지 이제 뭐가 바뀌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일단은 내용적인 측면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예전에 나왔던 문제 주제라든가 그리고 패턴 비슷합니다. 난이도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의 차이가 있냐면 ETS가 굉장히 다양한 지문을 시도를 하기 때문에 저랑 같이 시험을 보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오늘의 주제가 저랑은 다를 수가 있으세요. 이제 오늘 저 말고도 크리스 선생님, 빅토리아 선생님, 최동 선생님 다 시험을 보셨는데 주제가 다 달라요. 같으신 분도 계시지만 주제가 다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 뭐 주변의 친구랑 주제 공유한다?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섹션은 특히 스피킹과 라이팅 같은 경우는 겹쳐요. 그래서 그날의 주제 겹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리딩 같은 경우는 겹치지 않기 때문에 내 주제에 집중하시고 문제를 푸시고 그리고 더미가 뭐였다? 굳이 그런 걸 따져볼 필요는 없으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고 이제 달라진 것 중에 아까 14개에서 10개로 줄어들었죠? 확실히 체감은 훨씬 편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타까운 게 우리 제일 쉽게 풀고 제일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뭘까요? 제일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어휘 문제죠. 그죠? 자, 어휘 문제. 어휘 문제 원래 몇 개씩 나왔었어요? 한 지문당 4개 정도씩 나왔고 그리고 이제 많으면 5개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1개에서 2개로 줍니다. 자, 1개에서 2개로 찌게 되면 얼마나 아쉽냐면 뭔가 내가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뺏긴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이 어휘 문제가 한 2개 정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세부사항과 추론 문제가 조금씩 줄어요. 그래서 토탈 4개 문제가 줄고 그리고 인술 텍스트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네모칸 이게 클릭해서 답을 고를 수 있는 거 그게 항상 9번에 나온다고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0번 문제가 지금 계속 서머리 문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요? 서머리 문제랑 클래스파잉 문제가 번갈아 출제가 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서머리 문제가 거의 90%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실전 문제 연습하실 때는요, 클래스파잉 문제도 연습을 좀 해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실제로 시험 보실 때 혹시라도 변수가 생겨서 클래스파잉 나올 때 답을 잘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세부사항 문제도 응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연습을 꼭 하십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뀐 내용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시험을 이제 보시기 전에, 지금 우리 여기 그 글 올리시는 분 중에서 시험을 보신 분 계세요? 최근에? 네? 자, 또 늦게 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은 지금 이제 당장 저 이제 내일 모레 시험 볼 거예요.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봐볼게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냐면 여러분들 시험 비용이 얼마예요? 이제 환율도 올라서 25만 원 정도 가까이 돼요. 준비 없이 가게 되면 너무 아쉬운 시험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전에 실전 대비를 좀 많이 하시고 가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어휘. 어휘는 정말 시험장에 가서 제일 빠르게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휘를 좀 많이 알면 자신감이 붙죠. 그래서 조금 약간 힘든 상황에서도 어휘 때문에 이 지문 잘 읽을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이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어휘뿐만 아니라 당연히 실전 연습 문제. 실전 연습 문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어떻게 푸는 거예요? 실전 연습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세부사항만 이렇게 돼요. 추론 문제만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응용해서 긴 지문으로 한번 풀어보실 수 있는 거. 그렇게 연습을 좀 하시고. 그래서 액츄얼 테스트 정도까지 문제를 풀어보고 가셔야 시험장 가셔서 조금은 덜 힘들게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요, 컴퓨터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 알려드리면, ETS 사이트에 토플로 들어가시면 프리 테스트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실제 화면과 흡사한 화면으로 클릭 해가지고 화면의 구성도 연습 같이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시기 전에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시고 가시면 시험장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답을 고르실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시험장 이렇게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하시고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보시는 거랑 두 번 보시는 거랑 느낌은 좀 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긴장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안 하던 실수도 하시는 그런 경우도 많으신데 한 번 보고 그 다음번에 또 보게 되면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한 번보다는 두 번 정도의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좋은 점수를 만드시기 좋고,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베스트 스코어 얘기하기도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이제 시험 전 대비는 이렇게 다 했어요. 근데 시험 당일날, 자, 오늘도 제가 학생 하나 봤습니다. 신분증을 안 챙겨가신 분들도 계신 거예요. 자, 신분증 가능한 거 뭐 있어요? 뭐 가져가셔야 돼요? 신분증은 여권, 그리고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요게 가능하죠. 이게 이제 자기의 신분 나타내는 주민번호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종 특히 이제 고등학생 분들이라든가 아직까지 주민등록증 받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학생증,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학생증이 인정이 되지만 그 외에서 학생증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용되지 않는 신분증에서 시험을 못 본 케이스도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시간, 우리가 토플 시험 보는데 한 10시부터 시작이 돼서요. 우리 한 3시간 넘게 시험을 보는데 배고파요. 머리 안 돌아갑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에 간식도 가볍게 드셔도 괜찮고요. 편한 목장 하셔서 우리 시험 때 좀 불편하지 않게 시험 볼 수가 있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시기 전에 바뀐 게 뭐고, 바뀐 게 뭔지 알았다면 내가 대비를 이렇게 하겠구나 라고 하는 거 볼 수가 있으시겠죠. 그쵸? 자, 요렇게 이제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딱 보실 때, 이젠 자신있게 볼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